파인프라 치약이 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서 구매한 상품 중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치약은 치약인데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에서 발냄새가 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네.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사람들. 치약을 써도. 네, 그렇죠. 뭐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입냄새가 뭐 아무리 이걸 해도 그 계속 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치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치과 가기 전에 파인프라 치약 아. 이거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네. 자, 이 구매 후기만도 수백 건에 달하는데요. 하나같이 무슨 그 알바가 붙은 줄 알았어요. 오. 이렇게 칭찬 일색만 있는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예. 자, 병원에서도 별 차도가 없었던 현상들이 파인프라 치약으로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네. 파인프라 치약은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치약입니다. 치과 의사가. 예, 제우 메디컬의 독창적인 기술로 제조됐습니다. 치약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2건이나 있어요. 양치 때 구강 전체 치면막을 형성해서 세균 발생 그리고 번식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치아 재흡착을 방지합니다. 아, 그래요. 한 번 사용으로 확실히 다른 개운함과 구강 질환 관련한 그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네. 치아에 좋다고 해서 심지어 치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치즈를 바르면. 네, 이거 바르면 치질. 여보세요? 형님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또 구멍 닦으라고 썼지. 거기 바르면 화끈거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또 네. 목사님. 네. 전도사입니다. 전사님, 네, 예. 전도사입니다. 예. 배고플 때 먹어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자, 한 번의 사용으로 확실히 다른 개운함과 구강질환 관련한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가까이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던 네네. 김용민닷컴 MD. 그분 별명이 드라큘라였어요. 피가 좀 나서. 수시로 그냥 피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이 닦다가 빈혈로 실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피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 파인프라 치약을 사용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피가 나지 않는 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네. 제 구매율 70% 이상,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제오 메디컬 파인프라 클리닉 치약,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좀 비싸요. 타 쇼핑몰에서 15,900원에서 23,000원 되는데 요 네. 하나가 김용민닷컴은 15,000원에 모십니다. 아유 세상에. 그렇군요. 기왕이면은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이었습니다. 예. 그 좀 우리 게시판에 보니까 해경궁 김 씨라고 해서 그건 의혹이 자기는 가려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부터 하면 그거는 경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경찰은 그거는 검찰에서. 검찰이 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 쉽게 말해서 네. 아이디 한 2개 열려 있는데 나머지 아이디 추정할 수 있으세요? 그거 저 해커들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디 2개인가 열려 있는 걸 갖고 나머지를 갖다 전부 다 유추해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HK 땡땡땡땡땡이에요. 네. 트위터에서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 다 별표. 예, 나머지 다 별표야. 예. 근데 그거를 이재명 지사 생일하고 이런 걸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그래갖고 이게 해경궁 김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재명 거지. 지사 부인이 운영하는 트위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재명 지사는 그 왜 뭐 휴대전화를 안 내놨느니 뭐 계속 그러면서 뭐 그리고 또 뭐 어디 집에서 뭐 보낸 것이 뭐 확인됐다느니 뭐 이런 건 뭐예요? 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집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 있죠. 네. 그 아이디는 이미 그 전에 예. 썼던 다음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가 달라요. 트윗 아이디하고 다음 아이디하고 달라요. 네. 별개 아이디네. 별개 아이디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디가 거기서 써졌다고 해서 트윗 아이디 주인이 김영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트윗 아이디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 트윗 아이디가 HK 그다음에 몰라. 예. 근데 이제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막 올린 글 중에서 지지자 중에 한 분이 딱 봤을 때 이때 이런 정황이고 저런 정황이면 이 사람은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다가 처음에는 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 아이디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래가지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부인을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썼다라고 되면은 경찰은 좆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러니까 경찰도 그냥 대충 엎었어. 그 부분은. 그래 놓고서는 이제 다른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검찰한테 갔던 건데 검찰이 무혐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몰라.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요. 그 의심만 있을 뿐이에요. 의심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의심을 지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만 있을 뿐이야. 거의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님 가족한테 행해지던 그런 그 이상한 그 기사들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들의 원조가 이재명 지사의 그 해경공 김씨식 판이에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그 트위터 계정주가 맞다면은 정말 이분은 눈만 뜨면 이것만 해야 돼. 그렇지. 맞아요. 트윗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트윗을 몇 사람이 공유하면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추정만 할 뿐이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주장이야. 그냥 자기들이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일 뿐이지. 어쨌든 제가 취재를 한 결과 이제 하여튼 그 제보를 했던 경찰에 그 제보를 했던 그 지지자분도 만나서 정말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좀 미루어 짐작건데 그 트윗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면 정동영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동영 지지자였던 분들이 나중에 이재명 지지로 이렇게 편입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스탠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정동영 지지자들이 가슴에 큰 상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세칭 말하는 친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적개심이 발현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근데 그 정도로 보면 상식적이죠. 그 정도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뭐가 정치인으로서 결국 또 친노의 지지를 받아야 예.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든 뭐 뭐라도 다음에 할수 큰 꿈을 꾸준할 텐데 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설을 썼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익이 뭔데? 그러니까요. 난 그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 또 그 여배우 스캔들. 예. 아니 근데 김지혜 변호사님 같이 방송하시는 예. 김지혜 변호사님은 김부선 씨 건을 믿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TV조선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네. 근데 거기서 방송을 하고 나서 예. 제가 가끔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출연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요. 대기실에서. 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거를 거의 믿고 계시더라고. 김부선 그래서 스캔들을. 예. 몇 개의 얘기들을 갖다 해드렸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낙지를 먹은 적이 없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부선 씨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몇몇 그 이제 허언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갖다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들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 대표적인 허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JTBC에서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의 집밥을 갖다가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예, 그게 그 파일럿을 몇 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황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 황모라고 하는 탤런트가 늦게 와서 내가 걔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랬더니 걔가 나를 자르라고 해서 자기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초반에 가서 회의만 하고 자기는 잘렸다 이러면서 페북에 막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부딪힌 적도 없었어요. 그 배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배우가 이제 형사적인 어떤 걸 할 것 같으니까 사과를 했어요, 페북에.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며칠 전에 또 밤에 그냥 내가 뭐 못 살겠다 뭐 이러면서 또 올리시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JTBC에서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몇몇 PD님한테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회의를 할 때까지는 들어왔었는데 제작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했다가도 제작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빠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잘리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JTBC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실 제가 JTBC의 지금 시청자 평가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어야 그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건인가? 그 황모 배우하고 김부선 씨하고 부딪혔다는 사건은 김부선 씨만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다 사방에서 제보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남방 열사라고 불리게 됐던 그 사건에서도 그분은 김부선 씨는 유죄가 나왔고 네. 상대방은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난방비를 안 내는 그런 혜택들을 받았다는 주장들도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잘 이제 정리를 해서 봐야지 어느 한쪽의 주장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그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허위 사실을 또 이야기했다가 예.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고. 예, 그렇죠. 그죠? 예. 아, 그래서 뭐 이거 좀 알아서 좀 그냥 대박이 그거죠. 예. 점. 점. 아직도 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당신네들 큰일 나 그러다가 진짜 아니 그거는 의사들이 다 보고 야 어떻게 참 여배우의 어떤 말 한마디에 그 도지사가 빤스를 내리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지만 그거를 또 의사들 2명이 들어가가지고 보고 이거는 수술이니 뭐니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코미디야.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예. 자, 이재명 지사를 잘 몰랐고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배우 스캔들 나고 나서 이 사람도 남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뜻밖의 네. 영광. 나만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해서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게 됐대. 이상한 논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은 다시 지지를 아니, 저를 모르겠어요. 그 뒤로 얘기를 아 이분 진짜 피하고 분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를 언급했던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 아니, 공지영 씨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저라면 당연히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자기가 제가 그래도 알려진 이름의 소설가고 그런데, 뭐 이재명 지사 이번 판결 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게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예, 확증 편향도 너무 심한 거죠, 이거. 나 참 너무 황당하고 놀랍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에 정말 소중한 소설가로 알려진 분인데, 아니, 이분이 이거 완전히 지금 눈깔이 뒤집힌 건지,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자꾸 없습니다. 우리 앵커한테 돼지 그러시던데. 글쎄 말이야. 그럼 기분 나쁠 줄 알지? 외모 비하 아닌가요? 외모 비하. 그러고 남아요. 혐오, 난 뭐. 신경 안 써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사과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응?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와도 조국 그 장관만큼 이렇게 두둔이 안 돼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예. 지금 보면은 이번 청문회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의 장학금을 85%나 받더라. 그러면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15%였나? 그 15%만 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생들의 74%가 최상위급이더라. 10등급. 9등 10등급이야. 우리는 언제 여기는 올라가셨나? 네, 어디요? 우리는 9등급 10등급에 언제 올라가고 아유,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생각도 별로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저녁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 돈과 네. 그리고 집에 갈 때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면 행복해. 그렇지. 진짜. 네. 이거 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몇 깨알같이 이런 것도 또 하고. 네. 예. 근데 그 서울대 부모들은 74%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그 서울대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고학생들이 그 거기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갖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 버려. 근데 거기만 그러냐?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서강대도 그렇고, 이 세칭 뭐 좋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 여기를 졸업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른 그야말로 계급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정서적 공감이 있을 수 있는가? 지네들끼리만 노는데. 제가 그 명도외고 애들을 가르칠 때 진짜 걱정스러웠던 게 명도외고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화곡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같이 다녔어요. 그 학원을. 근데 이 학원에서도 명도외고는 따로 반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가르쳤어. 다. 모든 반이 명도외고반은 따로 가르치는 거야. 특화시켜서. 그러니 다른 학원 애들하고 만나질 못해. 그러면 얘네들은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 그리고 입시 제도가 철저히 잘못됐던 것이고 이걸 만들었던 2009년도부터의 그 시기를 완벽하게 되짚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20대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20대들의 불만이 이상하게 이용돼서 지금 터져 나왔지만 근본에 들끓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뭐 김용균 노동자의 친구분인가 뭐 예. 그분 비롯해서 이제 좀 조국 후보자를 당시 후보자를 예.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예. 뭐 사실 우리들은 뭐 그런 뭐 논문 천태일. 예. 네, 맞아요. 뭐 논문 제일 저자 뭐 그 문제가 뭐 어떤 건지 또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거에 막 신경 쓸 그런 여력도 좀 없었고 없었죠.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20대 그 서울대 뭐 고려대 학생들이 뭐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집회를 나왔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뭐 그 자체를 뭐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뭐 그분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조금 그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지방대, 막 고졸, 특히.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남의 세상 얘기가 돼버리고 다 남의 세상이죠. 그 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돈도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그 자녀들도 계속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아마 그 사람들도 뭐 좋은 뭐 환경에서 자라겠지라는 좀 상대적 박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셨던 뭐 교육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들 뭐 그런 심각하게 부분들이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잠깐 짧게 하면 동양대 총장이 열심히 그 표창장을 뿌린 이유가 선의 때문에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그 표창장을 가지고 스펙에 활용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뿌렸다는 거야. 그 영주 지역은 진짜 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정말 우수한 애들이 없대. 잘.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할 때 또 그런 학원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경쟁을 할 때 항상 치인이 그 지역에 열심히 표창장을 뿌려서 그거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그나마 경남 지역 뭐 요쪽 그쪽 지역에 가서 스펙으로 활용하라고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 지금. 이분이 사문서 위조를 한 셈이 됐잖아요. 교육학 사람은 그리고 모든 표창장이 다 이상해진 거야.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무슨 표창장이니 이런 부분들 아예 엄밀히 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큰 상대적인 맞아요. 그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그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복지부 장관상이니 뭐 잘도 받아. 근데 그쪽은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동양대 표창장도 굉장히 소중했던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산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야 그래도 여기에서 이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지역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것 전체가 지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 자유한국당이. 이 황교안 대표 자제도 뭐 사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바로 복지부 장관 4개월 만에. 네. 그 제가- 사이트 지금 없어. 제가 사회복지사들하고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단장을 했거든요. 지금 오. 고문이에요. 사회복지사한테 취재를 했어. 네. 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사회복지사들이 이걸로 받으려면 이게 왜냐면 받았던 곳이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이수성 전 총리가 이사장이야. 네. 예, 근데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매년 3명 줘요. 근데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사거나 사회복지에 그 헌신한 사람들만 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으려면 몇 년이나 걸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소 10년. 15년 이상 해야 공적 조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4개월 만에 그것도 오빠와 딸이 나란히 받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뭐죠? 이게 보건복지부 더- 장관상인데. 이게 더 문제가 될 만한 사이트 하나 만들고. 사안이죠. 네, 근데 그 사이트를 자기가 책에서 썼는데 딸이 책에다 썼는데 어느 날 내가 장애인 친구를 도와줬더니 아버지께서 권유를 하셨대. 야, 니들 이런 걸 자매 결혼을 갖다 맺어갖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서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아버지께서 돈을 대주셔서 그 저 도메인도 사주시고 뭐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갖다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이건 네가 아버지가 다 해준 거잖아. 네. 그런데 거기서 4개월 딱 활동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 언론 보도는 또 이제 아시죠? 검찰 기자를 통해서 네. 그거 한번 좀 내달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뻔하죠.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재명한테 그렇게 계속 애정을 갖느냐. 이거 좋은 표현이고 네. 왜 뭐 아주 더 그런 더러운 표현으로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걸 보고 찜 묻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뭐 큰 정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 분위기, 이런 폭력과 억압의 분위기가 용납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 뭐 씨발 니들 다 그렇게 이게 파시스트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면. 바로 저기 그 말하자면은 문화원 연병을 옮을 존재로 이재명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연병 옮지 뭐 씨발. 난 그래서 그 한번 편들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편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또 나한테 씨발 뭐 무슨 부메랑이 날아오는 거 아니야? 이 고민 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이 구조 자체 이런 그 두려움 자체가 떨쳐버릴 그런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그동안은 이제 잘해 오셨으니까 네. 또 1심도 이기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 양반 이제 앞으로 순풍 타겠구나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시 2심에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고생 좀 안 더 되겠다 하셔야 돼요. 안 되겠다 정말 함께 편 먹고 싸워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20만 구독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2만도 안 돼가지고 제가 예. 할 때마다 예. 우리 아내는 걱정을 하고 예. 우리 아들내미 얼굴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이고 형님 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또. 그렇지만 예.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 이제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흑수저 출신 아닙니까? 아주 뭐 흑수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그렇죠. 에, 수저 자체가 없었어요. 네, 수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고 또 이 양반이 또 이제 뭐 학교가 뭐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했긴 했지만은 네. 뭐 그 중류 중위 대학 이러니까 요즘엔 거기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지 그 네. 학교가 이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돌이켜 보건데 이런 감정이입이 돼요. 이 사회에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구조를 없애야 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진정한 공화국이 온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씨한테 희망을 거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서울대 이 학벌 문제 깨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학벌 문제를 깨는 정말 기가 막힌 신박한 방법이 있다. 근데 정치인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서울대는 목포에다 두고 그리고 맞아요. 뭐 연대는 저기 영주에다 두고 그리고 고대는 저 제주도에다 두고 이러면 된대요. 아니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럼 끝나요. 학벌이라는 게 사라진대. 아니 씨발 연대만 해도요. 지들끼리 신촌하고 원주를 갈라. 원주는 쓰레기로 봐요. 이런 있지 않습니까 형님? 그런 게 그럼요.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네. 뭐 농촌 출신들을 갖다가 왕따 시켜. 그 농촌 뭐 특혜 전형으로. 사회적 배려 네. 그 전형, 사배전.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또 따를 시켜. 그러면서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 특혜를 갖다가 침범했다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진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여간 제가 이번에 혐오와 관련한 책을 냈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작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면은 완전히 벌레로 몰아버리는 맞아요. 이 풍토를 보고 이게 바로 내가 처음으로 온몸으로 직면했던 혐오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려면은 그 혐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같이 이재명한테 돌 던져야 돼요. 난 그게 싫었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다. 그냥 뭐 혐오 내가 안 하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야. 나한테는 선택을 강요했어요. 아니, 지금 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당원으로서 경선 때는 전해철 지지했지만은 이재명이 됐으니까 이재명 밀어야 된다. 이걸로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요. 찜 묻었다는 소리 듣고. 그 정도 김현 부총장님도 네. 지금 그렇게 됐고. 예. 아니 당연한 거잖아. 사무부총장인데 그러면 자기 그 민주당 식구 후보를 갖다 지지해야지. 그럼 누굴 지지해? 지지하지 말란 말이야? 그 새끼들은 또 남경필 지지를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남경필을. 아유. 지금 정치를 안 하시잖아 또. 예, 그렇지. 참. 이건 완전히 소리 지를 때마다 구독자 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성수대가. 제가 방금 아, 고맙습니다. 소리를 확 질렀을 때 고맙습니다. 4명이 붙었어요. 예. 아니 저기 미디어 그런 트위터 DM을 굉장히 그때 많이 받았어요. 이재명 지사 그 파문 났을 때 확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훈 라이트 클럽을 보고 미디어 토크 시절부터 뭐 김용민 선수 팬이었다, 뭐 조합원이었다, 씨발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팬이었다. 근데 난 거기서 조용히 다 차단을 시켰는데 나한테 그 보낸 사람들을 미디어 토크 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찜 묻으셨어요. 이렇게 다 보내는 거야. 와, 나 이건 조용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차단, 블락. 그래서 심지어 김어준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투둔한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은. 이젠 털 묻었대.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심지어 유시민 그 대표까지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당선되던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양반까지도 비난을 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이재명을 과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민주당을 막 완전히 막 원수처럼 욕을 해요.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이 욕을 해. 거기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분들하고 우리가 뭐 한 편 먹은 적도 전혀 없고. 그런 적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이상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 때만 해도 김영민 PD는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실제로 대학에 프락치가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뻔히 봐왔거든요. 이 프락치들이 주로 하는 짓들이 이제 갑자기 이상하게 그 진용들을 갖다가 적들의 앞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막 잡히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그 프락치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지금 오가다가 내가 의심 가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잘 돼 있어. 그렇지. 대표적인 게 난 이명박 아닌가 생각해. 어떻게 그 63 그 시위를 해놓고 어떻게 현대를 가? 그건 당연히 이 정부 차원에서 받아줘라 이렇게 안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비슷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 2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민주주의가 이 같은 쓰레기 판결로 인해서 이 큰 차질을 빚고 또 표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상히 그 상황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해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성수 평론가님 나오셔서 아주 운수 좋은 날이라는 훌륭한 비유로 전무후무한 비유를 훌륭한 비유로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예. 김성수 TV 또 오신 김에 좀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그래도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2만 명을 돌파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 많이가 몇 명인가요? 지금 19,515명입니다. 19,515명? 네. 한 20명 올랐네요. 아, 그래 20명. 485명만 빨리 구독을 하셨다가 아니. 방송 끝나고 빠지면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진짜! 아니야, 이제 우리 다음에 저기 편집된 본 해가지고 업로드가 맞아요. 오르면 그때 많이 한 2만 넘어갈 거예요. 구독하실 겁니다. 자, 우리 김성수의 2만 시대를 빨리 고맙습니다. 2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2만 맞지. 김용민과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